공연의 신이자 기부천사 그리고 독도 지킴이로 국민 훈장까지 받았던 가수 김장훈 씨가 부캐 인기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덕분에 유쾌한 형, 21세기 지킬앤하이드라는 새로운 수식어도 생겼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수 김장훈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21세기 지킬앤하이드라고 소개를 드린 이유가요. 네. 이렇게 현실에서는 가수 김장훈 씨지만 네. 또 인터넷에서는 지금 고등학생 숲툰훈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숲툰훈의 본캐가 김장훈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요. 네, 그걸 지금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게 세상에 없는 우주잖아요. 네. 거기서 06년 개띠라고 이제 본인이 소개를 해요. 숲투는이 네. 고등학생인데 네. 근데 저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 그 친구는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늙은 김장훈과 비교하지 마라. 근데 그건 이제 보는 분의 몫인 것 같아요. 네. 난 이걸 김장훈이라고 생각할게 네. 하면 그렇게 즐거우신 거고 네. 아니야 이건 새로운 캐릭터야 하면 그게 즐거우신 거고. 네. 숲툰훈의 본캐가 김장훈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그 숲툰이라는 친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푼이 네. 알아도 모른 척하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알아도 모른 척하자. 알겠습니다. 숲툰훈 씨는 지금 저희가 좀 앞으로 따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네. 숲툰훈 이 이름이 좀 낯서신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많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성 김에 길, 장과 훈을 조합한 말인데요. 이게 한자의 모양이 한글과 네, 비슷해서 긴장이 튼 훈 이렇게 해서 네. 숲툰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를 좀 조롱하기 위해서 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짧은 영상을 올리다가 그게 이제 안티가 팬으로 다 바뀐 좀 기적적인 제가 함께 놀아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축제에 와달라는, 축제에 와서 공연을 해달라는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저는 나와봤다 면으로 이렇게 젊을 때 할 때도 대학교 축제는 갔지 고등학교 축제는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3번 중학교 이렇게 중학교 축제까지 가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이거 진짜로 교장 선생님이 부른 거 아니야 나를? 뭐 재단 이사장이 부른 거 아니야? 그런데 갔는데 좋아들 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재밌게 놀고 때 뭐 기회가 맞으면은 어차피 고등학생들한테 뭐 돈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서 삼촌처럼 놀고 얼마 전에도 매니저한테 전화 왔대. 저 어디 고등학생 저 전교 회장인데요. 장훈이 형 부르려면 얼마예요? 아, 정말요? 고등학생가 그래서 그런 건 상관 안 해도 되는데요. 네. 거기 너무 멀고 시간이 안 맞아서 내년 학기 때 내년이면 전교회장 아닌데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한번 갈게요. 네. 좀 먼 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얼마예요? 너무 귀여워 애들. 네, 그리고 장훈이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친근하고 좋은데요. 그 남자애들은 중학생까지 형이라고 하고요. 네. 그 여학생들은 아저씨나 삼촌이라고 하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치마를 잘 입잖아요. 충남 외고 갔을 때인가 했더니 삼촌이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언니라고. 언니. 아, 정말요? 치마 입고 머리 이렇게 하고 저 이렇게 아나운서님 같은 네. 프릴 네. 그거 입고 가니까 언니 뭐 이거로 해서 알았어 언니 오케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또 언니로도 불려졌던 근데 기억이 되게 있는데.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연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연을 정말 지금까지 많이 하셨지만 학교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일단은 학교 가서는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 있을 때는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냥 공연만 하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라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하고 이제 뜨겁죠. 완전히 일단은 이 에너지가 소리가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주파수 때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래도 성숙한 여성이면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니까 네. 이거 뭐지 이거 그래서 그냥 미쳐서 같이 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한 마라 좋아해? 그러면 라면 한 2,000개 맛있게 먹어. 아저씨 갈게. 뭐 라면 2,000개 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어떤 때 돈을 잘 안 받는데 재단에 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 받고 그만큼 해서 뭐 하면은 그만큼 제가 환산해서 너네한테는 돈 안 번다 내가 이러면서 이제 네. 하죠. 이렇게 학생들과 신나게 또 공연도 즐기셨는데 학생들의 인생 멘토로서 또 강연도 하신다고요? 가끔 그냥 뭐 그럴 때가 있어. 누가 부탁하면은 있습니다. 그냥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해주죠. 현실적으로 네.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해 주세요? 그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얘기한 거 나중에 네. 저 연합뉴스 TV에 네. 토크쇼가 있다면 네. 거기로 연계해서 저기 뉴스 네. 저 2시 뉴스에서 왔는데 네. 그거 얘기 좀 할게요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아이들 문제는 어른 문제잖아요. 세대 갈등.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전문가 분들이.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짧게 얘기하면. 네. 세대 갈등을 푸는 건 아주 심플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일단 없으니까 세대 갈등을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요? 어른의 몫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도 잘 못하는 게 어른들이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되고 무조건 양보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뭐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나의 꿈과 나의 어떤 그 무엇에 부합하는 거를 강요하지 않나를 치열하게 어른들이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중단해야 합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구도 하기 쉽지 않다는 게 어른도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답은 어른들이 바꿔야죠. 그러면 세대 갈등은 저는 제가 부모라면 저는 세대 갈등 없이 살 자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양보하고 어른들이 바뀌면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목사를 하다 은퇴를 했는데 청소년 교회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들었던 말이 본드를 불고 있던 산에 있던 아이들한테 플래시 들고 가서 막 하고 했을 때 안 위험해? 그랬더니 청소년이 왜 위험하니? 그러면서 문제 하나 비행 청소년은 어른들이 만든 말이지 그런 아이들은 없다. 자꾸 문제하면 문제가 되지. 희망하면은 희망의 청소년이 되는 거고 다 어른들의 몫이지 걔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감명 깊었고 청소년들을 만나면서도 되게 그 부분이 와닿습니다. 어른들의 몫이에요. 무조건. 실제로 학생들을 좋은 길로 선도를 했던 사례도 있으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얘기해서 집에서 부모들이 강요하는 것과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잖아요. 그럼 제가 되게 현실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맞춰드려. 대학 안 가면 용돈 꾸고 뭐 할 거 아니야. 2년만 참고 일단 가고 대학교 간 다음에 성인이 되면 그때 네 맘대로 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용돈 끌으면 그리고 음악을 하고 싶으면 잠깐 휴학하고 나가던가. 그리고 그 길을 갔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아직 길이 많거든. 오디션 프로도 있고 그랬더니 진짜로 걔가 열심히 해서 대학. 전 되게 현실적으로 뭐 공부해 이런 얘기보다는 야, 작전상 일단은 맞춰줘. 그리고 뭐 가출을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제가 중퇴하고 가출했었거든요. 하지 마. 추억이 없어. 집 나가면 고생이야. 어차피 집에서 엄마랑 얘기도 잘 안 하고 방으로 쑥 들어가잖아. 일단 학교 가서 자더라도 학교 가서 자. 요즘 뭐 이렇게 때리면 이거라며 요즘. 뭐하러 학교를 간도. 일단은 추억이 없다니까. 너 월화수목금 놀 때 친구들 학교에 있으면 놀 사람도 없어. 아, 다 일진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일진들 강연은 좀 많이 했죠. 그게 더 쉬워요. 그렇군요. 애들 예. 잘해서 교화해서 그게 예. 제일 쉽습니다. 예. 자, 연말 공연을 마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연말 공연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매주 3번, 총 12번 공연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매진이 됐어요. 특히 네. 절반이 10대, 20대 관객이었다고요. 정말 숲투눈의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숲투눈이라는 그 친구 나온 거는 그 한 7개월 됐는데 네. 그전에 한 3, 4년 전부터 저를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나와서 하다 보니 정이 눈에 그러다 정든다. 그래도 진짜 정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제 노래 역주행을 많이 시켰어요. 네. 소나기 슬픈 선물, 뭐 허니 노래 안 불렀지 이런 곡들을. 그러면서 10대 팬들이 한 10% 이상 올라와서 제가 50%도 부담되지. 그러면서 이제 공연장 앞에 기다리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모여봐봐. 야, 티켓가 얼마나 하면 돼? 무료는 안 돼. 그때 야, 10,000원은 형도 좀 그렇고 30,000원은 부담되지. 그때 20,000원이 어때? 20,000원이면 저희도 할 만해요. 오케이, 20,000원. 와. 그럼 죽을 때까지 20,000원. 와. 인플레 나도 20,000원. 그래서 그냥 20,000원으로 하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애들이 보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보던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25%.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되게 절반을 채우고 있는. 네. 평균 연령이 30살이 낮아지니까 네. 갑자기 6개월 만에.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습트루는 참 희한한 존재예요. 저이기도 하고 진짜 제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2월에 예정된 공연도 지금 랭킹 1위라고요.
그랬었죠. 네. 아, 어차피 이제 그러나요? 거의 다 네. 나갔으니까. 네. 그 공연이 좀 재밌는데 네. 제가 팬들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복귀를 하면서 약속한 게 앞으로 공연, 나눔, 사업 이 세 가지만 하겠다.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그래서 공연과 나눔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화장품을 론칭을 해요. 2월 2일에 제가. 오, 네. 그래서 그 론칭을 하면서 론칭 기념 콘서트인데 어떻게 기념할까 하다가 공연을 하고 공연 가격이 이번에만 좀 올랐어요. 이번에만. 부가세 빼면 10만 원인데 보통 저는 8만 원 정도 좀 반값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내용이 반은 아니에요. 공연 내용은 누구보다 치열한데 공연 비용은 낮추자는 게 저의 주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화장품 3종 세트 10만 5천 원을 전 관객에게 선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객이 버는 그런 공연인데 거기에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뭐 선물용으로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우리 2만 원인데 저희는요. 그래서 니네도 주고. 그렇군요. 똑같아요. 예. 2만 원짜리 좌석이라고 2만 원 관계가 아니고 똑같은 관계에 공평하게 뭐든지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자, 김장훈 씨가 가수이기도 하지만 공연을 연출하는 또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연에 참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데 그런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계산기를 이제는 공연에 안 두드리고요. 손익분기를 안 따지고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물량을 투입하고 한 다음에 가격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 철학이 앞으로 물 들어올 때 노저자가 아니라 네. 물 들어오면 티켓가 내린다. 오. 그러니까 저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고 시장 경제니까 뭐 얼마를 받든 그건 본인들의 자유죠. 가수들의 알아서. 근데 저는 제가 어느 팬들이 좀 부담 없이 공연에 와서 최고의 공연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네. 공연이 끝나면 적자인데 근데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게 행사나 광고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응원해서 제가 버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적자 본 거를 이 흑자에서 이렇게 메꾸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이거를 제조비로 써, 판촉비로 써, 투자비로 써. 판촉비로. 명목은 다르지만 기업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흑자를 보든 뭘 하든 제가 알아서 판촉비가 되든 제조비가 되든 똑같이 그 결론은 행복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SNS에 이제 그런 말을 썼죠. 현실적으로는 적자인데 행복으로 치면 흑자 거라고 낭만이나.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관객한테 좀 더 떳떳하고 공연으로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거는 없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하고 싶은 제가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쏟아붓고 결과는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는 적자인데 행복으로 치면 흑자다. 참 이 말이 좀 인상 깊은데. 낭만도 흑자고. 네, 낭만도 흑자고요. 앞서 나눔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김장훈 씨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별명이 또 기부천사입니다. 19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만요 무려 200억입니다. 김장훈 씨에게 기부,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나눔 활동을 하게 됐을 거잖아요.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좀 자기의 하루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우선 아쉬워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 인격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그런 것. 근데 기부나 나눔이 그걸 좀 채워주는 좀 저의 인간다움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정화작용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좋았는데 완전히 나눔에 녹아들고 보니 그런 의미는 뭐 의미라는 건 없고 그냥 이거예요. 나눔은 그냥 제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거. 나눔이 제일 좋습니다. 공연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절대 행복. 공연은 절대 행복은 아니죠.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가끔 좀 힘겹고 아플 때가 있죠. 노래는. 근데 나눔은 그냥 가서 다 주고 그걸로 끝.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네. 나눔은 절대 행복이다. 절대 행복이고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초등학생처럼 얘기하면 나눔이 제일 좋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나눔이 제일 행복해. 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 연초에 나눔 행사 더 많은데 올해도 구세군 자선 냄비 콘서트 또 기획하고 계시고요. 네, 올해 네. 이제 4년째인데 네.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눈이 너무 와서 내일 하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모금도 중요하지만 캠페인도 중요하다, 누니화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약간 기조가 하루 만에 바뀌어서 모금도 중요하다. 내일 하자. 그래서 내일 명동에서 네. 한 대여섯 시간 제가 서서 노래 한 예. 30곡 하면서. 네, 모금도 중요하고 또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내일 예. 잘 마치시길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공연도 있고 숲투눈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매주 2번 숲투눈 생방송도 하고 계시고요. 하루를 온전히 쉬는 날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가요? 한가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레거시, 기존의 방송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게 많잖아요. 체험이나 관찰. 그리고 저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상에서는 유명한데 제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 명, 몇백 명의 유튜버들이 이렇게 만들고 막 올리는 거여서 제가 홍보를 안 하고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 정승환이라는 가수가 군대 가기 전에 제 모청하고 뭐 BTS 전국 군도 모청하고 송승헌 씨도 모청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홍보해주고 알아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서 저는 제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연비 싸게 받아야죠. 자, 근데 궁금한 게요. 처음에 숲투눈을 딱 인터넷에서 보셨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진지하게 공연하는 모습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롱처럼 우스꽝스럽게 편집을 한 거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속상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속상한 건 가족들과 팬들이 속상한 거에 조금 속상했는데 속으로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저는 어땠었냐면 그냥 이렇게 한 발 빼고 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얘긴데도. 그래서 한 발 빼고 뭐 없는 얘기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러면서 일단은 웃겨요, 되게. 처음에는 이게 뭐 몇백만 부나 나와. 근데 웃기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댓글도 좀 달아주고 네. 돈도 좀 싸주고 네. 돈 없냐? 그럼 돈 싸주고 했더니 애들도 이 형은 좀 모드가 나이는 늙었는데 약간 MZ 모드인데 네. 그래서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호감도가 서로 생겼고 그러다가 제 노래를 좋아했고 어쨌든 저는 긍정주의자라서 네. 그냥 결론 무풀보다 악플이 낫지 않냐? 아무도 안 하는 것보다 이게 좋아. 그래서 그냥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편집을 잘해요 또 애들이. 진짜 천재적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말 만드는 거랑 야 이걸 이렇게 까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린다고? 아니, 나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된다면 진짜로 그런 사람밖에 아닌 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들이 아무리 나를 우스운 사람을 만들어도 난 우스운 사람이 되지 않을 테니 이 승부가 되게 재밌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1년 후에. 그랬는데 그냥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 유쾌한 사람이 돼서 정말 천복이죠.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숲투눈의 탄생입니다. 네. 제 모든 인생에. 네. 자, 이렇게 이 숲투눈을 인생 최고의 복으로 꼽으시고 또 지금이 인생의 지금 최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2010년대 초에는 좀 각종 사건 사고와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도 하셨고 네. 또 공백기도 가지셨는데 네.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꼽으시나요? 일단 저는 어떤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사고도 많이 쳐서 이제 지킬의 하이드가 거기서도 나왔을 거예요. 양극적인 인격도 좀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오롯이 인정을 합니다. 변명을 안 하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인정하고 네.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가끔은 자숙을 하면서 이대로 내가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이크 놓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가도 한편의 인생이겠지. 혹은 고맙게도 사람들이 다시 무대에 올려주신다면 정말 그때는 점점 더 낮은 자세로 내 인격을 만들면서 더 사회에 좀 봉사하면서 열심히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도 저는 상관없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책임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무대에 올려주셨는데 이번이 마지막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요즘에 진짜 모범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심조심 진짜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3년도 이제 이틀 남았고 신년 계획도 들어보고요. 또 앞으로의 목표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갔던 길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뭐 인기라는 걸 떠나서 지금 소극장 위주로 하지만 2월에 중국장, 4월에는 오케스트라 공연 준비하고 있고 체육관, 스타디움, 주경기장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추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몰아주셨으니까 그곳에 한번 다시 가서 좀 거닐고 싶어요. 무대를 거닐면서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연출에 대한 제 갈급이 있으니까 진짜 판타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문화 나눔 재능 기부인데 이 가격대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다는 거로 해서 좀 공연 문화에 좀 새로운 바람, 가격에 대한 다른 후배님들한테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시라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짧은 목표고 네. 최종 목표는 이제 뭐 사실은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연과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시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고 또 고등학생 수툰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 나이가 환갑입니다. 네. 네, 환갑의 가수 김장훈 씨와 아직 함께했습니다. 예. 이틀 남은 거 아니에요? 60. 아 그렇죠. 예. 아직도 네. 이틀. 김장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